대화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대화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화를 통보나 밀어붙이기라고 하는 정치 문화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의 회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안보나 외교, 지금 현재 노사정 이런 사회적인 많은 갈등들을 놓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또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봤던 웨스트윙,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런 나라 우리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대화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과 개혁이 얼뜻 보면 통합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잘해야 통합이 됩니다. 또 통합된 힘을 발휘할 때야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켜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합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사회의 통합, 이 통합은 민주주의로 통합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의회 구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그 일체의 대화 타협 없다 이래버리면 의회 정치는 정지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동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의회 정치에서의 통합력을 높여서 지난 234표를 얻어서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는 다음번 정부의 대통령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에 기초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의 제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를 해야 대연정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하고도 한단 말이냐 자꾸 저를 공격하십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개혁과제에 합의를 해야만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한다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매우 정치적 공세입니다. 바로 이게 이런 식의 대화가 구태정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연정을 하겠다고 당연히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연정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안 그 된다고 연정의 보는데. 대상이 되는 것은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대화를 해봐야 지금 현재 나머지 그리고 해볼까요? 적폐청산에 조금만 얘기 대해서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후보들이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적폐청산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향하려면 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이 필요한데 의회랑 어떻게 대화하실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는 의회하고의 협치의 수준을 높일 때라야만 개혁 과제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거듭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폐 세력을 문 후보님 캠프에다 죄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면은 다 그냥 개혁적인 겁니까? 저는 문 후보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여소야대 의회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님들은 지금 현재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다당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이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모델로 자유한국당까지도 그들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서 연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저를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미움으로 바로 환치시켜서 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공격이다 생각을 드리고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에 문 후보님도 소연정을 강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소연정만으로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어쨌든 소연정을 연정력에 했다는 대해서 것이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책임있게 당장 2달 뒤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의회와 국가 유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정권 잡고 나서 그때 가서 보자. 그것으로는 다음 정부를 이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짧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연합정부를 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와 좀 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으로는 정치인들의 담합이 되어서 저를 공격하는 단어가 됩니다. 대연정이란 권력을 나누고 의회하고의 장관 자리를 대화가 상대한테 주는 거죠. 대통령이 의회에서 대화하는 건 다릅니다. 의회하고의 대화가 그것이 담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의회와 자, 대화는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아니 이재명 짧게 한 후보님도 말씀만 드릴게요. 소연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하고 네. 권력을 나눠주고 공동의 정부를 꾸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와의 소연정은 이재명 후보님도 주장하신 적이 있죠. 의회와 한번. 소연정이 아니라 네. 야권의 연합 네, 그러니까 정권을 야권의 만들자. 소연정, 그렇죠? 야권 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야권의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지 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개혁이 저는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에서 그동안의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라 할지라도 탄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투표하듯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서 협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자,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저도 제 한 얘기 줍니다. 말씀. 이 얘기만 마저 끝내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주셔야지. 국민들의 힘을 정치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365일 광화문 나와서 지금 시위해달라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 네. 안희정 후보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0대 청년 조유정입니다. 네, 안희정 후보님께서는 대연정을 통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약점인 노인 세대들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포옹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3일 허밍턴 포스터 코리아에서 후보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에서 대학 강연에서 복지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비유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구명보트의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경험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꿈과 희망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존엄하게 살 권리, 그리고 행복할 권리마저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후보님께서 구명보트에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20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외면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슬퍼했는데요. 물론 저도 노인복지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고 너무 냉정해 보였다면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말씀 꼭 전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했던 대목은 우리가 복지, 특히 복지 정책에서도 자기가 일을 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보장과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라는 측면에서 구명보트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구명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풀장이 필요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근데 풀장이 지금 없습니다. 즉 일자리라고 하는 풀장이 없습니다. 이 일자리라고 하는 풀장이 왜 없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이 일자리 양극화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아주 좁은 문이 돼버렸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우리 모두 지금 스펙하고 1년, 2년 휴학은 아예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도 그 스펙 경쟁을 가지고 그 좁은 문을 못 들어갑니다. 자, 이 기울어진 일자리의 문제를 경제 민주화와 경제 개혁 조치를 통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 청년 정책입니다.
첫 번째가 당장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국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연간 3조 9천억 원가량의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는 대학교 입학 정원들의 감소로 인해서 이 예산을 조금만 더 높여도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장학금 급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타이타닉 코아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한테는 우선 내가 돈을 우선 못 쓰겠어라고 했던 그 배경에는 사회복지 속에서의 근로 능력이 없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선 좀 챙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 일자리를 통해서 즉 경제 민주화와 경제 개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해 풀어주세요. 네, 예, 네. 예. 자, 안 후보님 사진은 보니까 지금 본인 얼굴이 안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1980년 5월 23일 모든 신문을 도배했던 최초의 광주 시민항쟁,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신문의 첫 사진을 보면서 그 당시 대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저 시민들 곁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죽음 끝에 그렇게 5월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 여름방학을 지내고 나서 이 광주 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채로 계엄사에 잡혀가서 학교를 재직당했습니다. 오늘 정치인 저 안희정이 있는데 이 사진은 제 출발점입니다. 우리 그래서 민주주의자로서 저는 민주당을 이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이 제가 있게 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인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대화를 해봐야 지금 현재 나머지 그리고 해볼까요? 적폐청산에 조금만 얘기 대해서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데 적폐청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적폐청산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향하려면 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이 필요한데 의회랑 어떻게 대화하실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는 의회하고의 협치 수준을 높일 때라야만 개혁 과제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거듭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폐 세력을 재통합, 이 통합은 민주주의로 통합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의회 구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그 일체의 대화 타협 없다 이래버리면 의회 정치는 정지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동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의회 정치에서의 통합력을 높여서 지난 234표를 얻어서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는 다음번 정부의 대통령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에 기초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떤 제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를 해야 대연정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하고도 한단 말이냐 자꾸 저를 공격하십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개혁과제에 합의를 해야만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한다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매우 정치적 공세입니다. 바로 이게 이런 식의 대화가 구태정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리고 아니 자유한국당과 지금 말씀 하겠다고 듣고요. 하셨잖아요. 아니, 연정을 하겠다고 당연히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연정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안 된다. 대화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네. 대화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화를 통보나 밀어붙이기라고 하는 정치 문화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의 회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안보나 외교, 지금 현재 노사정 이런 사회적인 많은 갈등들을 놓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또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봤던 웨스트 윙,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런 나라 우리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대화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과 개혁이 얼뜻 보면 통합이 문제냐 개혁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잘해야 통합이 됩니다. 또 통합된 힘을 발휘할 때야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켜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합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사회